서울자가의 김 부장은 사기당한 게 아니죠. 그는 가장 큰 것은 시대적 흐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패스트 팔로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캐시플로우. 이제 실버주택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서울자가의 김 부장은 사기당한 게 아니죠. 그 개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시대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지. 트렌드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죠. 그 사이에 우리가 온라인 소비가 아니라 오프라인 소비보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내수 경기 침체돼 있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시대적 트렌드를 몰라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의사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판단하실 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들, 딸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항상 세상에 주력 세대 있잖아요. 그 세대에 초점해서 부동산을 바라보면 실패가 없죠. 김 부장이 그러면 아들이 그 사람을 뭐 물어봤을 때 아들이 사라고 그러겠어요?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상가들이 안전자산이었죠. 후다박다 월세 나오잖아요. 지금은 답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신도시 지금 상가들이 답이었는데 은퇴자의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가장 큰 것은 시대적 흐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패스트 팔로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뭐 나머지야 저는 뭐 다 워낙 잘하시니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퇴직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이제 돈을 불려놔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 그게 결국 다 말아먹는 어떤 그런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창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기는 거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조금은 도박적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책도 써보고 있어서 그 고민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대안이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나가서 그러면은 나만의 그러면 경쟁력이 도대체 뭐냐?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물론 회사 다닐 때 뭐 그런 은퇴 준비할 시간도 주지도 않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연착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경착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결정적인 저는 바로 무기가 자기 전문성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날개를 빨리 꺾지 말라고요. 계곡에 떨어지더라도 절벽에 떨어지더라도 참새라도 파닥거리면은 덜 다치잖아요. 현직에서 내가 10년, 20년 동안 거기서 노하우를 쌓은 어떤 그런 나름대로 뭐 지혜라든지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나만의 전문성이 없다면 자격증이라도 뭐라도 따야 되죠. 하다못해 지게차라도 따야 되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새로운 내가 전문성을 확보하기보다 그건 나중에 생각이고 그 이전에 그러면 내가 하는 어떤 그 일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여기서 어떤 사회적 경쟁력을 갖는 게 제가 보면 1차 목표인 것 같고 그게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은 자기가 이제 그런 전문성을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무기를 장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그런 식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로 민간이 운영하는 뭐 흔히 말하면 이제 시니어 타운 혹은 이제 실버 타운 뭐 이런 실버 주택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노인 복지 주택이라고 하는데 같은 아파트라고 달라요. 실버 주택이 역사가 우리나라 제법 됐는데 하나같이 도심에 지은 데는 뭐 성공했고 뭐 건대 앞에 뭐예요? 그 클래식 500이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다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미있게 이렇게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실버주택의 특성이에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이렇게 이제 낙상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CCTV로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맞춤형 관리 같은 것도 하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 근데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도 실버주택이 크게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 같은데 이미 뭐 그게 대세가 된 것처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비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아주 프리미엄 빼고 일반적으로는 한 보증금이 한 1억에서 한 4억 정도, 그 다음에 생활비는 매월 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요 정도로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도 한 국민연금을 한 200만 원, 뭐 그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 근처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보증금 좀 내고 나머지는 그거 내서 이제 생활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아파트를 가령 이게 영목이지,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고 이거 들어갈 수 있죠.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건데, 그 주택연금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상. 주택연금은 사실상 그 담보로 설정하고 내가 돈을 빼쓰는 거고, 그렇지만 절대 금액이 줄잖아요, 사실상.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월세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 살 수도 있고 실버주택 할 수도 있고, 내 집을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로 바꾸는 거거든요.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캐시플로우예요. 그죠? 그래서 집을 바라볼 때 시차익보다는 캐시플로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죠. 그죠? 그래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그러고 또 젊은 애들 좀 이렇게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뭐 이렇게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싶고 뭐 극장이나 이렇게 연극도 보고 싶은 게 그 문화생활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늙거든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가급적 도심이나 도심 근처에 좀 구하는 게 낫겠다. 두 번째로는 그러려면 좀 어떻게 보면은 세대가 어느 정도 좀 돼야 돼요. 규모의 경제야 한 100세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또 직원이 또 상주하고 있어야 되죠. 한 10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우리를 좀 관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운영사가 중요한 거죠. 나중에 뭐 돈 안 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운영사가 재정적으로 좀 튼실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환불 규정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미시적인 얘기지만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이제 살아보고 나서, 그죠? 애프터 리빙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것처럼 일단은 경험을 한번 어느 정도 좀 뭐 해보고 나중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시험 삼아서 이제 약간 완충을 두는 것들도 저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버주택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처럼 뭐 그거 들어가면 불효다,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는 그거는 10년 전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요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실버주택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내가 필요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실버주택을 선택하는 이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체크를 해보시고, 그죠? 그렇게 막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